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공사 LH의 뇌물 의혹 오늘도 이어갑니다. LH 납품업체의 회계 담당자가 작년에 LH에 접수한 탄원서입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뇌물 장부 그대로 상세한 접대 내역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LH의 답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냥 뭉갠 건데요. 그랬던 LH가 어제 MBC 보도 직후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당최 믿을 수 없는 LH, 먼저 김민찬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15일 토지주택공사 민원 게시판에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제목은 갑질 횡포와 정관 특혜에 관한 탄원서. 작성자는 먼저 공사 현장에서 LH 현장 감독관들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LH 감독관의 지시로 결정되는 게 다반사다. 납품업체들은 LH 감독관들에게 로비와 인맥을 통해 공사를 계약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접대 로비 금액과 리스트가 적힌 명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바로 그 장부입니다. 부서를 옮기면 부서 전달금, 내일은 휴가 되면 휴가비 지원, 장모의 누구에 돌아가시면 그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작성자는 피해 업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간곡히 청한다고도 썼습니다. 며칠 뒤 LH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성자는 LH 고위 간부 출신 퇴직자가 현직들에게 로비하는 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실의 반응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정관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LH 퇴직자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분을 조사를 해야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퇴직자 문제는 자기네가 어떻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 민원실 측은 그러면서 현직자가 있으면 부패신고부서에 이름을 신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LH 내규에는 직원이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으면 해임입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10만 원만 받아도 해임입니다. 규정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제보를 받고도 내부 감사도 안 하고 덮은 겁니다. MBC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LH는 뒤늦게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LH는 현직자들은 물론 퇴직자들도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어제 MBC 보도 직후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H가 공기업이다 보니 적용 가능한 혐의는 뇌물과 이른바 김영란법인데요.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납품업체의 LH 뇌물장부입니다. 2013년만 해도 접대 액수는 78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5년 1억 5천만 원, 2016년 1억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14년에는 그 네 분한테 명절에 선물하고 상품권식으로 조금 가다가 본격적으로 현금이 가고 그 카드가 가고 할 때는 2016년도부터 했어요. 본격적인 것은. 왜 2016년일까? 2015년 11월 LH 1급 처장이던 한모 씨가 이 납품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갑니다. 퇴직도 하기 전에 법인카드부터 챙긴 겁니다. 석 달 뒤 한 씨는 부회장으로 영입됐습니다. 그리고 LH 현직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직원, 현직 직원들 만나 기술력도 풍부하고 어느 정도 된 업체다. 같은 값이면 좀 해달라. 그런 정도 제가 했지 뭐. 돈을 받은 LH 간부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됩니다. 뇌물 액수 3천만 원 이하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자재를 승인하는데 굉장한 좀 힘이 있는, 그 당시에는 차장 부장이었어요. 차장이 부장인데 부장은 차장도 되고 승진도 하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MBC 보도가 나가자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부가 국토부와 LH에 이어 2차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을 조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23명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경호처에 과장 1명을 적발했는데
형이 LH의 직원이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20명에 이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23명도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로 추가 적발됐습니다. 지자체는 광명시 10명, 안산시 4, 시흥시 3, 그리고 하남시 1명 등 18명으로 조사됐고 지방공기업은 부천도시공사가 2명이고 경기, 과천, 안산도시공사에선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 포함됐습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23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237명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낸 127명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비서관급 이상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던 청와대에서도 2차 조사 결과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광명의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제곱미터를 발표 약 1년 전인 2017년 가족과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형이 LH 직원입니다. 지난 16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다른 직원 3명의 경우는 매입 시기 등을 보면 투기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일단 특수본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부터 시작해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물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숨진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파장이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생명도 소중하다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애틀란타 현지를 연결합니다. 여홍규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내일 직접 방문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틀란타 방문은 당초 코로나19 관련 정책 설명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원래 일정을 취소하고 아시아계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새로 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백악관을 비롯한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 개항도 지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서둘러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의 성 중독 가능성을 언급했던 현지 경찰은 비판이 거세지자 증오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범행 날이 나쁜 날이었다면서 용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경찰 대변인도 경질됐습니다. 작년에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번졌는데 지금 이제 아시아계 생명도 소중하다는 시위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도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저랑 너무 가까이 사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 앞에선 증오 범죄를 당장 멈추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Not only heartbroken for the families, but I'm very fearful that there'll be more violence. 조지아주의 20여 개 한인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종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수도 워싱턴과 뉴욕, LA, 시애틀 등 미 전역에서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글 구호가 적힌 펼침막도 등장했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인종차별 범죄의 실상을 알리고 희생자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유색인종, 또 백인 커뮤니티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리고 동참하고 또 도네이션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SNS에선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아시아계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여배우 귀네스 펠트로와 팝스타 존 레전드 등 유명 스타들도 잇따라 아시아계 혐오 범죄 중단 운동에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에서 MBC 뉴스 여홍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노인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체 미국 내의 아시아계 혐오 심리가 왜 확산하는 건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짚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길을 건너려던 76살 중국계 여성이 백인 남성한테 이유 없이 눈을 맞았습니다. The red eye still cannot see anything, still bleeding. 막대기로 반격해 가해자도 다치긴 했는데 그는 근처에서 또 다른 중국계 노인을 때리고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리고 함부로 밀쳐서 쓰러지고 막말을 퍼부어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아시아계가 당하는 봉변이 부쩍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혐오 발언은 대선을 거치며 여론으로 굳어졌고 It's got all different names. Wuhan, coronavirus, right? Kung flu, yeah. 실제로 코로나 이후 아시아계 10명 중 3명은 인종차별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hey're hurling racial slurs. They're calling me Ching Chong, Chinese virus. 하지만 동양인 차별의 뿌리는 훨씬 깊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철도 건설에 종사한 많은 중국인들은 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줄자 증오의 표적이 됐고 1882년 그들에겐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중국인 배제법이 백인들의 환호 속에 통과됐습니다. 스탠퍼드대 한 역사학 교수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성적 집착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처럼 서양 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는 낭만적으로 기억되고 아시아 여성은 순종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존재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 미국 하원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This hearing was to address the hurt and pain of our community and to find solutions, and we will not let you take our voice away from us. 쏟아진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인종의 문제, 여성의 문제, 둘 다 편견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협상은 오늘 말 그대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날선 공방을 벌이더니 오후엔 갑자기 서로 양보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은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격앙됐습니다. 안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방안은 유선전화 10% 포함해 경쟁력 100% 조사,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묻자고 했던 국민의힘의 최종 단일화 방안이 아니란 겁니다.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께서 쓰셨는데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진정한 단일화 노력이 아니다. 혹시 3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날선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안 후보는 후보 등록 뒤 오후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가운데 자신은 마음을 비웠다. 국민의힘의 모든 단일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오세훈 후보 역시 단일화를 위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겠다며 양보 입장을 밝히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안 후보 측이 주장했던 무선전화 100%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안이 저희 당의 안입니다. 5분 전에 안철수 후보는 유선 비율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좀 전에요? 네.
당과는 상의하지 않고 오 후보 개인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양측 협상단 모두 당황해하며 다시 대책 논의에 들어갔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양측이 양보했으니 두 후보가 만나 스스로 결정하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장 차이는 좁혀졌습니다. 늦어도 선거운동 전날인 24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양측의 약속이 이번에는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야권 후보들과 달리 일찌감치 여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오늘 서울 곳곳을 돌면서 재난위로금 10만 원 지급 같은 공약 행보로 분주했습니다. 민주당은 LCT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박형준 후보의 맹폭을 가하면서 부산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디지털 화폐로 주고 안 쓰면 전통적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E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이어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를 돌며 경전철 조기 완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물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까지 싸잡아 사익 추구에 눈먼 후보들이라고 맹폭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 부인에게 20억 원짜리 LCT 로얄층 아파트를 지난 2019년 1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판 사람이 부인과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정상거래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LCT 구입의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의붓아들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잘 팔리지 않아 아내가 대출을 받아 사들인 정상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한 피가 얼마냐 하는 걸 책정을 해서 1억을 지불을 했고 아들도 전부 양도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박 후보는 또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게 서민들 보기에 민망하다면서도 집값이 폭등한 건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3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65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90% 정도인 6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생성 같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접종을 중단했었죠. 이에 대해 유럽의약청이 백신을 계속 맞아도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생성은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committee also concluded that the vaccine is not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overall risk of thromboembolic events or blood clot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천만 명 이상의 인구 가운데 혈전이 보고된 사례는 469건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혈전이 예상되는 숫자보다도 적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제기구 검증 결과와 이상 반응 사례를 감안할 때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효과나 안전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질병관리청은 현재 1차 대응 요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고요. 저도 조만간 맞을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예방접종 전문의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 평가를 검토한 결과를 오는 22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65만 9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는데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1,100명이 접종 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발열 증상이었습니다. 정부는 통증이나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은 사흘 이내에 대부분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열제 처방과 경과 관찰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의 과부하로 인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단 면역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의혹, 이걸 재판에 넘길지 다시 따져보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회의가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욱 기자, 아직까지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오전 10시쯤 시작된 회의는 이제 11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식사를 끝내고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회의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차장이 주재하고요. 검사장급인 대검부장 7명과 전국의 고검장 6명도 참석했습니다. 오전엔 6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했고 오후 들어 본격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수사팀이 재소자 김모 씨를 동원해 법정 위증을 시킨 의혹이 인정되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 의혹을 감찰해온 임은정 연구관과 대검 감찰부장 등은 기소 의견을 밝힌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 주인 검사로 지정한 감찰부 과장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며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이 언제쯤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안이 민감하고 기록도 방대한 편이지만 검찰은 오늘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기려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만장일치의 합의를 시도해본 뒤 의견이 갈리면 대검 지침에 따라 과반수 의견을 정하는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회의에 추가 투입된 고검장들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인정의 부정적인 검찰 내 기류가 고검장들을 통해 표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이달 초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안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 쪽으로 결론이 뒤집히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영국 대사까지 외국인 차별이라면서 공개 반발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국적이 아니라 고위험 사업장으로 대상을 바꾼 겁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시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이틀 동안에만 서울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1,573명. 갑작스런 행정명령에 서울 시내 선별검사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명백한 차별이라며 철회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이주 노동자 단체들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감염원 취급한다는 성명을 냈고 외국인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서울대는 중대한 차별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는 SNS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at we consider these measures are not fair, they're not proportionate, nor are they likely to be effective. 국가인권위원회도 행정명령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의무 검사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거주 조건을 살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코로나에 잘 걸리는 게 아니잖아. 이런 황당한 거를 한 나라 그 수도 서울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진짜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논란이 확산되자 차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버티던 서울시는 이틀 만에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외국인 의무 검사를 명령한 경기도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추가 행정명령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덕담이라도 좀 주고받을 만한데 시작부터 서로를 비난하면서 회담이 열린 미국 땅 알래스카의 공기만큼 싸늘한 회담이 됐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중국 측 대표는 취재진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모습은 바로 무색해졌습니다.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cyber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economic coercion toward our allies. 시작부터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면서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 편에 섰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But it goes beyond that. We've heard each of these concerns from around the worl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중국 대표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미국 측을 바로 응시하며 반발했습니다. 想想自己心里是不是踏实？因为你们不能够代表，你们只能代表美国政府。 이미 외교회담에서의 격식은 깨져버렸습니다. 각각 2분씩만 공개하기로 했던 사전 발언은 격한 반격과 비방이 오가면서 1시간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To Japan and South Korea, I have to tell you what I'm hearing is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described. 중국은 미국 내 인종 갈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국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정 간섭에만 골몰한다고 비꼬았습니다. 不是过去4年就存在的，对黑人的屠杀早就存在这个问题。要放弃动辄干涉中国内政的这种霸权的行径，这个老毛病应该改一改了。 내일 오전 마지막 만남이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당초부터 어떤 공동 성명 같은 성과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미중 관계의 진로를 점쳐볼 수 있는 양국의 첫 접촉은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시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 7명이 카페에서 한자리에 모인 걸 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 마포구가 2달 동안 고민한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꼭 필요한 공적 모임이라는 건데요. 그럼 정확히 회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이제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구차합니다. 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행은 5명이 아니고 모두 7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까지 받아 58일 만에 내린 마포구청의 결정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방송국 직원과 작가 등의 모임으로 진행됐고 방송 제작 활동에 수반된 경영상의 필수 모임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프로그램 모니터하고 다음 날 방송 주제 선정을 위한 아이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약 17분이요. 경영상의 필수 모임을 왜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송국 바로 옆이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했다는 점도 회사원분들이 이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뭐 회의를 해도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건 여러 가지 재반상을 고려를 해야죠. 반면 용산구청은 지난 2일 방역수칙을 어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행 5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이었고 5인 이상 모였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시에다가 이제 공문으로 질의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한 시민단체는 김어준 씨 일행에 대해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거라며 마포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상 행정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구청이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서울의 한 여대 교수가 음담패설의 내공을 가지라는 내용의 수업을 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담 패설에 예민하면 조직에서 왕따가 되고 농담으로 받아치면 내공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숭의여대의 한 온라인 강의 영상. 수업 제목은 직장에서 남성들과 진정한 업무 동반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 소제목들에 급기야 음담 패설의 내공을 가지라는 글귀가 등장합니다. 남자들의 음담 패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여성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불쾌감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음담 패설에 예민하게 굴면 조직에서 왕따가 되기 쉽다고 조언합니다. 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했지? 하고 그때부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조직 속에서 왕따 당하기 쉽다. 그러면 직장 출근하기가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음담 패설을 농담으로 받아치는 게 여성 직장인의 내공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내공이 쌓인 커리어 우먼이라면 이런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아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뼈있는 농담 한마디를 던질 수 있다면 바로 금상첨화다. 수업을 들은 학생 중 한 명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며 불쾌해했습니다.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것 자체가 조금 불쾌합니다.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고 결국 강의 영상은 오늘 삭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의 내용 중 일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오해를 갖게 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강의 자료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인터넷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복사해서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제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면서 대학이 등록금만 받는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시대에 뒤떨어진 비상식적인 강의까지 등장하자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한 화물선에서 아연 광석을 내리는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화물선 저장고에 있던 광석 가루를 옮기다가 유해가스에 노출이 돼서 질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족들은 구조 작업 당시 안전장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광물을 싣고 들어온 3만 톤급 화물선 내부입니다. 공기 탱크가 달린 마스크를 쓴 소방 구조대원들이 10m 깊이의 화물선 저장고 바닥에 투입됐습니다. 들것으로 쓰러진 작업자를 끌어올립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배에 실린 아연 광석 가루를 내리기 위해 먼저 저장고로 내려간 44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집에 있던 또 다른 하역업체 직원 42살 박모 씨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또 의식을 잃었습니다.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하역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선박에 쓰러진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간 사람도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원인은 유해가스에 질식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아연 광석 가루는 황 성분이 있어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연화학 그게 발생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고가 일어났고 조기에 좀 빨리 들어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30분 정도 좀 빨리 땡겨가지고. 유족 측은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박 씨가 당시 공기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뒤 공기가 부족해지자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 달라고 표시를 했고 외부에 있는 작업자들도 산소통을 빨리 던져 주어라 라고 고함을 지를 정도로 표현을 했답니다. 그 산소통만 제대로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소방당국은 구조 과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기로 했고 경찰은 하역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눈썹을 또렷하게 보이도록 반영구로 문신을 하거나 세안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 일명 눈썹 타투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수십만 개가 팔려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인체에 써서는 안 되는 공업용 색소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래 내 눈썹인 듯 자연스러운 눈썹 타투. 한 번만 그리면 일주일간 그 눈썹 그대로. 세수를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색상이 오래 유지된다는 눈썹 화장품 광고입니다. 매일 눈썹을 그릴 필요가 없는 편리함에 홈쇼핑 등을 통해 수십만 개가 팔렸습니다. 녹차수와 감잎 등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있다고 광고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색소는 화장품에 써서는 안 되는 공업용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모발 염색용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발렸어요, 세상에. 그냥 까맣게 그 새치들 어쩔 수 없이 염색하시는 번거로움이 정말 많이 줄어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옷감 염색에 쓰는 공업용 색소를 쓴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식으로 12종류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판매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된 5종류의 공업용 색소는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레르기 발병이 있어서 피부과에서도 좀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생산된 이런 제품 126만 개가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팔려나갔습니다. 바르면은 알레르기에 있어서 내 피부가 좀 약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화장품 2만여 개를 회수해 폐기했다며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구매한 곳에서 반품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난 시즌 한화에서 은퇴한 최진행 선수가 리틀 야구단 감독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방출 통보와 함께 17년 프로 생활을 마무리한 최진행. 이제는 이른 아침 승합차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 시간대로 늦지 않게끔 이렇게 아침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리틀 야구단 감독이 되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에 일종 면허까지 다시 땄습니다. 평생 이런 면허는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무조건 붙을 줄 알고 했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2번 만에 붙었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한화의 서산 2군 캠프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리틀 야구단. 야, 오늘 멤버 좋다. 찬유리랑 정우까지. 저희들 잘 가르쳐주시고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감독이 되고 나서 잔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사소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꼈으니까 아침 먹고 나왔냐, 어제 일찍 잤냐, 핸드폰 늦게까지 하지 마라, 막 이런 잔소리하게 되더라고요. 변한 제 자신을 보면서 한 번씩 웃죠. 본인도 리틀 야구로 야구를 시작한 만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름 고민이 있더라고요. 야구가 많이 안 늘어서 야구를 늦게 시작해서. 근데 저 역시도 그런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합니다. 야구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도 더 밝게 재밌게 그라운드에 나와서 뛰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팬들에게 못다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글스 파워히터 한화의 최진행, 오 한화의 최진행. 한결같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 서산에서 리틀 야구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니까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미국 소프트볼 경기에서 나온 명장면입니다. 수비 못지않게 동료들과 환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포근함을
넘어서 낮에는 다소 덥기까지 했는데요. 먼지를 밀어낸 동풍이 서쪽 지방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0도를 넘어서면서 4월 끝자락의 옷 마냥 따뜻했는데요. 남녘에서는 성급한 봄꽃이 서둘러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벚꽃이 피어오른 진해의 모습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작년보다 닷새 빠르게 개발해서요. 가지 사이사이로 벌써 벚꽃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비가 시작됐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이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 강원 영동 지방에 5에서 20mm,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5mm 미만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8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과 대구 13도, 광주 14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 내내 쌀쌀함이 다소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